이 남북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한미 관계는 거의 뭐 이제 뭐 그냥 동맹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이제 미국의 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공식적인 메시지를 볼까요? 북한 네. 그 이제 석탄 환적 문제가 이제 한참 이슈가 되었고 조사 중인 와중에 미국 이제 국무부도 그렇고 한국과의 공조는 아주 이제 뭐 잘 되고 있다. 한국 정부를 믿는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도 그 미국에서는 뭐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다면 그렇게 수사적인 레토릭이 필요 없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워싱턴 DC는 뭐 사실 그 전 세계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의 거의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 이제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워싱턴 DC에 보면 싱크탱크들도 많고 그다음에 백악관도 있고 의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부도 있고요. 뭐 네. 미국의 이제 그런 부처들도 많고 그래서 그 워싱턴에 우리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특히 싱크탱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민간 지금 이제 전문가이지만은 과거에 국무부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미국 이제 그 의회에 근무했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근무하고 나오고 그 정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국가의 그런 이제 그 공무원으로 고위직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또 그런 싱크탱크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견해가 우리가 견해로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그 싱크탱크 그 한반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은 이미 북한과 개를 같이 한다고 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도 제가 이제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과거에 우리가 DJ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이 남한과의 그런 뭐 공조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게 그런 뭐 비밀스러운 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북한이 눈치채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래서 미국이 정말 그때도 불안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런 미국 조야의 그런 그 아주 전문가들을 입에서 한국은 이미 북한과 한 배를 타고 북한과 개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미국의 그런 뭐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반영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사실 그 폼페이오 장관이라든지 그런 볼튼 고위직 관료들이 뭐 인터뷰를 할 때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그 정도로 미국의 이제 그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그런 뭐 그 수사를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뭐 국무부 입장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남한 정부와 공조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정부를 믿는다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정말 그 한미 공조로 돌아와라.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이 깨져도 남북 관계를 통해서 또 남북 회담을 통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끌어올리려다가 지금 또 헛발질해서 말이죠. 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 수준이 말이죠. 지금 뭐 지지율이 50%는 이런 대통령이 지지율 50%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한 30에서 20 나오면 높죠. 예, 딱 나와야 되는데 그 국민들 수준에 걸맞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 또 모자란 부분들 한번 쭉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지금 한미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에 몇억 달러를 갖다 줬죠, 그죠? 그 갖다 준 사실은 우리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흘렸냐면은 미국 의회 내에 CRS라고 의회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이 한미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Voice of America, VOA를 통해서 전부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북한산 무연탄 도입이 한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제일 먼저 흘러놓은 것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 한미 관계의 껄끄러운 부분,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 내용, 그다음에 우리 언론에 인터넷에 보도되는 그 내용을 주시해서 보시면은 이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협상 진행 과정을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은 이 방송위원회가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방송위원회가 하나가 있죠. 미국은 방송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민간이라든지 일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연방방송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보이스 아메리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레이디오 프리 에이시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방송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BBG라고 부르는데 이게 2개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로 방송하는 준공영 방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소련 동구권의 자유의 목소리를 들려보내던 것이 바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지금은 유럽에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어떤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방송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 한미 관계, 그 다음에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미북 협상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북한산 무연탄 그 관련되는 것도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가 10개월간 깔고 뭉개고 앉아 있다가 부랴부랴 이제 관세청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부가 관세청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급히 발표를 했던 것도 바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북한산 무연탄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굉장히 쥐고 흔드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반짝 이슈가 터지다가 지금 또 잠잠히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 석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원칙대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게 거의 뭐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이제 좀 뭐 여론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런 이제 그 북한 석탄 환적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요. 저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어차피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끌기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북한보다 미국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미국의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남한 그런 이제 기업에 부과할 경우에 그런 이제 파장이 클 것이고 또 북한의 반발도 예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유감스럽겠지만은 이런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원리 원칙대로 그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북한의 그런 협상 전술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도 그런 협상 대상으로서 뭐 북한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의 그런 뭐 공고화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런 정책 결정자들은 특히 이제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미국의 여론만 그 의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런 의회, 강력한 의회의 그런 목소리도 기울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그런 이제 뭐 북한처럼 아주 집중력 있게 그런 핵 문제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히려 11월 달 미국의 중간선거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실패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주 이제 그 선거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성과가 없으면 아마 현상 유지라도 11월 달까지 이러한 그 아무런 마찰이 없이 보이는 이런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1월 달까지 또 참 골치 아프게 또 이게 지나갈 것 같군요. 자, 여기서 중국 얘기를 놓고 그냥 빼먹고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이제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이제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이걸 돌파구를 좀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그리고 북한 어떻게 이제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 그 사태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볼 때 정책이 뭐라고 할까요? 모든 하나의 이슈가 이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갑자기 방문하게 된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만은 중국 본토의 하나 성으로 인정을 해서 그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했습니다. 네. 온다고 해도 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성 총통이 지금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 또 중국 전체를 중국을 굉장히 자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진다. 미국이 대만 총통을 초청해가지고 중국을 자극한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으로 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 자신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입지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더 어떤 공고한 그런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중국이 이야기할 것은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그것은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북한에게 우선 힘을 실어주고 또 제재를 최대한 피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거기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입지를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 정권에서는 전문용어로 아마 이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균형이라는 것은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담벼락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이 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될 텐데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우리 국익을 관철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킬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